주변에 있는 정상 장기들이 조금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광이나 요도, 골반 밑으로 내려와 있는 대장, 소장, 자궁 뒤쪽으로 있는 직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랫배가 조금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질 분비물이 늘어난다거나 조금 소변 볼 때 따끔따끔하다거나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부인암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박선민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의 DNA를 파괴를 해서 암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쉬고 주 5회 매일매일 학교 가듯이 왔다 갔다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 10분 정도. 주기는 부인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한 6주에서 6주 반 정도, 짧게는 한 5주 정도 치료를 한 번 시작하면 호흡이 조금 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궁 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치적 목적으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기 B 이상의 자궁 경부암, 그리고 그거보다 병기가 조금 더 낮은 경우에도 크기가 4cm 이상으로 조금 큰 경우에는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해서 근치적 목적으로 환자를 완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조적 목적은 수술 후에 병리 조직 검사를 파악을 해서 재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재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 하면 방사선 치료 혹은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랑 같이 해서 동시요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수술 후의 역할이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궁 경부암이랑 비슷하게 수술 후에 수술 조직 병리 검사를 보고 병기랑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합쳐서 이 사람이 재발 위험이 얼마나 높을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외부 방사선 치료 혹은 근접 방사선 치료 혹은 결합해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방사선 치료랑 근접 방사선 치료. 흔히들 이제 알고 계시는 치료는 외부 방사선 치료에 해당이 되고요. 외부 방사선 치료는 환자분이 치료 기기 위에 누워 있으면 기계가 알아서 치료를 해주는 방식이고 크게 느낌이나 통증이 있는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접 방사선 치료는 환자분이 직접 시술대 위에 올라가서 기구를 이제 종양 근처에 위치하게 해서 동위 원소로 하는 치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에서 모두 다 근접 방사선 치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근치적 목적일 경우에 외부 방사선 치료로 크기를 많이 줄여놓은 다음에 근접 방사선 치료로 종양 근처에 동위 원소를 위치하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궁 내막암에서는 수술을 한 다음에 재발을 가장 잘하는 부위인 질 상단부에 기구를 위치하게 해서 역시 동위 원소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환자분들께 사용을 하고 있는 테크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IMRT나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 IGRT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종양의 모양에 맞춰서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종양 부위에는 충분히 방사선을 주고 원치 않는 정상 장기 부위에는 필요치 않은 방사선 선량을 낮춰서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는 IMRT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매일매일 방사선 치료의 정밀도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번 치료받으면 매일매일 똑같은 자세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호흡이 긴 치료인데 매일매일 환자분들의 장기는 안쪽에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변화하는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치료실 카우치에 누워 계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쉽게 말해서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랑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 정밀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말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인암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2기 B 이상에서는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 표준 치료고 이 치료로 충분히 완치를 하실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궁 내막암 역시 수술로 대부분 완치를 하시긴 하지만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 플러스 방사선 치료해서 완치까지 충분히 가능하신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부인암에서 방사선 치료는 주로 골반 안에 방사선을 치료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말인즉슨 골반 안에 있는 장기만 방사선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종양 부위를 타겟으로 하지만 주변에 있는 정상 장기들이 조금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광이나 요도, 골반 밑으로 내려와 있는 대장, 소장, 자궁 뒤쪽으로 있는 직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랫배가 조금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질 분비물이 늘어난다거나 조금 소변 볼 때 따끔따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은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고 대부분은 치료가 끝나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치료 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제가 치료 중 진료를 항상 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계시다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치료 성적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미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치료 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고 호흡이 긴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